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엄마의 주식 공부, 생활비 100만 원으로 시작해 자산 20억 원이 되기까지. 엄지연 지음, 카시오페아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엄지연, 두 아이를 키우는 열혈 엄마이자 한국 엄마 공부 코칭협회 대표, 강연가, 코치, 유튜버, 그리고 작가.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했다. 그 결과 생활비 1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로 6년 만에 20억 원의 자산을 만들었다. 1차 경제 독립을 이룬 것은 물론 이제는 주식 수입이 월급을 능가할 정도다. 주식 공부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비로소 진정한 현재를 살아가며 진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두 아이는 우량기업의 주주가 되었으며 친정엄마는 주식으로 은퇴자금을 운용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고 남편도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함께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녀는 엄마가 달라졌기에 가족 모두가 달라졌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부하며 가정과 기업, 더 나아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 건강한 주식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다. 저서로는 예민한 아이 육아법이 있으며 네이버 카페 한국엄마 공부 코칭협회를 통해 예민아이 부모학교, 엄마의 주식 수업 과정을 운영 중이다. 또한 본자 클래스에서도 관련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차례, 프롤로그, 인생을 바꾼 엄마의 주식 공부. 1장, 엄마 주식 투자를 시작하다. 2장, 주식과 육아 사이, 투자의 길을 찾다. 3장, 엄마가 꼭 알아야 할 주식 투자 7원칙. 4장, 엄마의 국내 주식 투자. 5장, 엄마의 미국 주식 투자.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인생을 바꾼 엄마의 주식 공부.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어릴 때 달림을 보며 매일 빌었던 소원. 나는 이 소원을 35살에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계속 빌었다. 나는 불행한 아이였다. 엄마 아빠는 혼전 임신으로 나를 낳았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고 나는 모든 일의 원흉이었다. 모든 일이 꼬이자 잘 나가던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나를 낳은 거라고 말했다.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가정폭력의 지긋지긋한 가난까지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돈이 있음을 어린 나이에도 알았다. 나는 가난하게 자랐다. 아빠는 겉돌고 엄마는 인형에 눈을 꿰맸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다. 할머니 댁은 겨울에 연탄을 뗐다. 우풍이 심해 너무 추운 나머지 내 몸보다도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쌓아 올린 후 바닥에 간신히 끼어서 잤다.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연탄을 갈았다. 화장실은 재래식이어서 발 아래 깊은 바닥을 내려다보면 대소변이 그대로 보였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화장실이 공사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용돈도 일절 받지 않아 어릴 때부터 살 길을 스스로 모색해야만 했다. 초등학교 때 벼룩시장에서 찰쌀떡 장사 광고를 봤다. 용돈이 부족해서 학교 준비물을 제대로 못 챙기던 나는 그때부터 찹쌀떡을 팔았다. 작고 어둑어둑한 사무실에서 찹쌀떡을 받아들고 서울역 인근을 돌아다녔다. 사실 매출은 별로였다. 당시 만났던 한 아주머니가 생각난다. 내가 불쌍하다며 돈을 줬는데 찹쌀떡은 받지 않았다. 기분은 썩 좋지 않았다. 나는 동양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적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싶었다. 그때 아주머니가 나를 보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불쌍한 아이로 보는 눈. 내가 불쌍하구나.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다. 나는 가단이 지독히도 싫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한다. 나는 말하고 싶다. 진짜 가난해 봤냐고. 진짜 돈이 없어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냐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행복의 필요 조건이라는 걸 나는 경험해 봐서 안다. 사람들은 자기 그릇에 맞는 돈을 소유해야 탈이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돈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기가 어렵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최소한의 돈이 없어서 노예 같은 삶을 산다. 요즘은 전체적으로 삶의 양과 질이 많이 나아져서 이런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 같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의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면 별반 다르지 않다. 돈을 위해서 행복을 반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리려고 한다. 나는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냈다. 돈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었다. 그 방법을 독학으로 찾아냈다. 누군가의 엄마로서 이 책을 보고 있는 당신도 나처럼 깨달을 수 있다. 진정으로 행복해질 방법이 있음을. 그 길은 바로 공부에서 시작된다. 경제와 금융을 배워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결혼 전 연예계 생활을 했다. 불우하게 자라난 나는 사실 성인이 되어 무엇이든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에 클럽 죽순이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회사를 다녔다. 연봉 1,200만 원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빠듯했다.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모델 일을 시작했는데 그 돈이 회사를 다니며 버는 돈보다 컸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가수 활동까지 했다. 디지털 싱글 앨범을 내고 나서야 이 길이 적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 속옷과 수영복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했다. 인터넷 쇼핑 중독자였던 나는 6개월 만에 매출 10억 원을 달성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출이 너무 많았다. 빚잔치를 하느라 바빴고 보험만 수두룩하게 가입했다. 평생을 보험회사에 다니셨던 할아버지 덕에 나는 보험이 최고인 줄 알았다. 그렇게 돈은 허무하게 다 빠져나가 버리고 사업을 정리할 때쯤엔 내 수중엔 땡전 한 푼이 없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중에 생각해봤다. 버는 돈을 알뜰하게 모았어야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재테크를 했어야 했다. 나의 약점은 돈 관리 능력이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책을 읽고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해 4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반 전세부터 시작했다. 반지하 옥탑방에 항상 월세를 전전하며 뼈저리게 고생해본 나는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비싼 월세집으로 가자는 남편을 말렸다. 아이를 낳기 전에 돈을 열심히 모으고 대출을 받아 소위 똑똑한 집 하나 마련했다. 교통이 편하고 자연이 가까웠으며 도심 속에서도 별장 같은 아파트였다. 평생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집을 얻었다. 진짜 내 집에서 처음으로 자던 그날 밤, 그제야 나는 안심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행복이 다시 삐걱거렸다. 예민한 기질의 아이를 키우며 나도 남편도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다. 조금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의 간다를 읽었다. 남은 돈에 대출을 더 받아서 집 부근에 허름한 소형 아파트를 하나 더 샀다. 기쁨도 잠시 지출보다 소득이 적으니 마이너스 통장까지 바닥나며 점점 더 힘들어졌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더니 토니 로빈슨의 머니로 주식 투자를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적금 통장에 100만 원을 꺼냈다. 최후의 카드였다. 그렇게 5년이 지났다. 전투적으로 육아를 하면서 5년간 나는 재테크로 20억 원의 자산을 만들었다. 물론 부동산이 유망할 땐 부동산에 집중했다. 그리고 비교적 빨리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부동산 수익도 주식으로 전환했다. 꾸준한 수익을 달성했으며 수많은 폭락장에도 잘 대처했다. 사실 나는 소득이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투자했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했다. 그런데 정책이 바뀌며 도저히 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다음 그 돈을 주식 계좌에 넣었다.
다들 두려워하던 코로나19 폭락장에서 그동안의 공부는 진정한 빛을 발했다. 1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주식은 억대 자산이 되었다. 이제는 매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달성해 월급을 충당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대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했느냐고 묻는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육아를 하면서 했기에 주식 투자가 가능했다. 토니 로빈슨의 책으로 시작해 워렌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존 리 등 대가들의 책을 모두 읽었다. 매일 하루 1시간을 투자해 주식 및 경제 공부를 했다. 낮에는 아이를 열심히 돌봤다. 아이가 낮잠을 잘 때 생각했던 주식을 매수했다. 시간을 딱 맞춘 주식 매매는 꿈도 못 꿨다. 아이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 팔려고 생각하다 못 판 적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하게 되었다. 하나를 사도 신중하게 골랐다. 주식 투자는 아이를 키우는 일상과 함께였다. 주식 따로 아이 따로가 아니었다. 아이를 낳듯 주식을 샀고 아이를 키우듯 주식도 키웠다. 아이는 하루에도 수없이 울고 웃었다. 아침과 저녁의 컨디션이 달랐다.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하늘 높이 올랐다가도 여지없이 땅 밑으로 곤두박질 쳤다. 온종일 나만 바라보고 매달렸다. 내가 미치지 않는 것이 신기했다. 엄마의 힘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다.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의 감정 파도에도 버텨야 했다. 단단한 돛이 되어줘야 했다. 이런 일이 일상인 나에게 주식 가격 변동도 그저 하나의 일과였다. 아이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주식 가격도 결국 가치를 따라갔다. 아이를 보다 주식창을 보면 괜히 웃음이 나왔다. 내가 아이를 하나 더 키우는구나 하고. 나는 아이를 키우듯 회사를 키웠다. 한번 매수하면 장기 보유했다. 회사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더 매수했다. 그리고 나서 인정받으면 매도로 독립시켰다. 나는 누구보다 건전하게 주식 투자를 했다. 그래서인지 투자 성과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회사를 돕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여러 회사의 주인이다. 세뱃돈과 용돈을 투자해 셀트리온, LG화학, 현대차 등 우량 회사의 주인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다. 이제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시대는 끝났다. 삼성의 주인이 되는 경제 교육을 해야 한다. 아이들은 각각 다른 재능으로 자신이 즐거운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앞으로 엄마와 함께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기업을 분석하며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는지 토론할 것이다. 이렇게 버는 돈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하루 1시간의 주식 공부였다. 육아를 잘하려면 육아서를 읽어야 한다. 나는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육아서 1000권을 읽었고 그 덕분인지 예민한 기질의 두 아이들이 잘 자라났다. 같은 이유로 나는 주식을 잘하고 싶어서 그와 관련된 책을 읽었다. 주식 대가들의 책을 읽으며 그들에게 푹 빠져들었다. 온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았다. 계속 깨는 아이 덕에 밤에도 육아는 이어졌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냈다. 발췌독을 했고 경제 뉴스의 제목을 훑었으며 커뮤니티에는 알람 설정을 해서 필요한 글을 읽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트였다. 쇼핑할 시간에 주식을 샀다. 마트에 가도 무엇이 잘 팔리는지를 살폈다. 금융을 알게 되었으며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경제 기사를 술술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으로 예전에 나 같은 예금 적금 맹신론자 엄마들을 변화시켜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나처럼 꾸준한 공부를 통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면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경제적인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도 어렵지 않다.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은 후에 바로 주식 계좌를 만든다. 국내 주식을 1주 산다. 미국 주식도 1주 산다. 경제 공부를 시작한다. 회사 분석에 도전한다. 책장을 덮으면 일어날 일이다. 매일 행복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던 어린 시절의 나. 그 바람은 멈췄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늘 감사하다는 기도로 바뀌었다. 그토록 바라던 진짜 행복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에 있었다. 돈에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돈에서 해방되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무엇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진짜 행복을 찾고 싶은가?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면서 그 과정을 누리면 된다. 내가 했던 것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주어진 짧지만 귀한 시간에 효율적인 공부를 하면 된다. 엄마라서 더 해야 한다. 엄마라서 더 쉽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엄마라서 더 잘할 수 있다. 이 책을 펼친 당신은 부자 엄마가 될 것이다. 나 역시 예민한 아이 둘을 키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되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1장. 엄마 주식 투자를 시작하다. 1. 주식으로 월급 받는 엄마가 되기까지. 언니 축하해요. 인스타 봤어요. 완전 대박 났던데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앞으로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관련 글 좀 자주 써주세요. 고마워요, 언니. 벌써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 인스타그램에 LG화학에 투자했다가 판 이야기를 올렸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반응에 나도 놀랐다. 마치 내가 갑자기 일확천금을 번 것처럼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런데 사실 내 투자 경력은 이미 7년 차다. LG화학에만 투자하지 않았다. 국내와 해외 주식을 오가며 많은 경험을 쌓았다.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도 돼지저금통에 동전까지 바꿔가며 꿋꿋이 투자했다. 정말 푼돈으로 시작했다. 남편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에도 좋은 성과를 냈다. 결국 남편도 나를 따라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었다. 많은 엄마들이 나에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고 물어본다. 자기도 너무 하고 싶은데 일하고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는 그때마다 그들에게 엄마이기 때문에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답한다. 나는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편이 반대했다. 하지만 딱 100만 원으로만 하겠다고 하니 그런 마음대로 해보라며 내버려뒀다. 정말 처음에는 안 해본 게 없었다. 내가 관심이 있는 회사는 다 1주씩 샀다. 신세계 1주, 현대차 1주, LG화학 1주. 내 생각이 맞는지 추적 및 관찰하려는 의도였다. 몇천 원,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 그 어떤 쇼핑보다도 재밌었다. 주식은 이래서 좋다. 수익으로도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나는 2016년에 LG화학을 샀다. 이후 떨어질 때는 더 사고 오를 때는 조금씩 팔며 평균 매수 단가 28만 원을 유지했다. 4년을 보유하던 주식이 2020년 70만 원대로 급등했고 너무 오르기 시작할 때 정리했다. 그리고 나서 LG화학우로 갈아탔다. 그때만 해도 우선주는 28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후 우선주도 급등해 두 차례에 걸쳐 많은 이익을 남기고 모두 정리했다. 배터리 사업 후 분사 소식을 듣고 이제는 독립시킬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2015년에 발굴해 2020년까지 들고 있던 신일제약은 5배나 급등했다. 그 외에도 우리넷, 테림포장, 메리츠 화재 등으로 수익을 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꾸준히 운용했다. 가장 유명한 뱅가드 ETF를 샀다. 이후 개별 주식을 사며 성장성을 꾸준히 갖췄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와 바둑을 둘 때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놀랐고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수많은 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그때 조용히 구글 주식을 샀다. 나의 미국 주식 계좌는 연 수익률 2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100만 원이었던 투자 금액은 1억 원으로 불어났다. 무엇보다 나는 돈을 잃지 않았다. 경제 상황에 따라 기복은 있었지만 꾸준히 플러스를 유지했다. 자신감이 생기자 부동산 투자에서 생긴 이익을 재투자했다. 현재 나는 약 5억 원을 굴리고 있다. 금액이 늘어나면서부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빼서 쓰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계좌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 자산을 불릴 계좌를 분리했다.
돈을 빼서 쓰면서도 투자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내가 주식에 대한 감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대단해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대가들의 방법을 그대로 정석처럼 따랐을 뿐이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주식 가격에 일일이 신경 쓰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매일 주식 및 경제 공부를 했을 뿐이다. 제대로 배우면 가능하다. 경제적 자유의 길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이미 당신의 주변 중 일부는 주식을 수익으로 내고 있다. 엄마라는 유리한 위치를 활용하면 된다. 탐욕을 버리면 된다. 무엇보다 꾸준히 공부하면 된다. 엄마 A는 투자에 관심이 많다. 무엇보다 내 집 마련에 힘쓰는 중이다. 종잣돈을 모으고 있다. 물론 주식 투자에도 관심이 있다. 하지만 주식은 변동이 심해 두려움이 크다. 어떤 주식이 올랐다고 하면 솔깃하지만 떨어졌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역시 주식은 위험해 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하지만 아이들의 주식 계좌는 하나씩 만들고 싶다. 어렴풋이 어디선가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받은 용돈으로 미래의 삼성전자가 될 우량주를 하나씩 사놓을까 싶다. 하지만 막상 실행하지는 않는다. 일단은 계좌를 만들어가는 발걸음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다. 항상 생각만 할 뿐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게 일수다. 엄마들의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엄마에게 딱 맞는 사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마에게 딱 맞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엄마들을 위한 주식 투자 방법은 달라야 한다. 나도 처음에는 엄마에게 맞는 차례를 찾아 헤맸다. 부동산 투자나 돈 관리 등에서는 도움을 받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식은 정말 찾기 힘들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결국 스스로 엄마를 위한 투자 방법을 개척해냈다. 지금 나는 주식 투자로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엄마 투자자다.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주식에 유리한 사람이 바로 엄마라는 사실을. 엄마는 엄마에게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 엄마라서 더 성공 확률이 높다. 엄마가 직업인 나에게 주식은 월급이고 노후를 대비하는 보험이며 여윳돈이다. 작다고 작고 크다면 큰 100만 원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나는 타고나서 투자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잘하는 투자자들에게 배우고 공부해서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승화시켰을 뿐이다. 당신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1등 기업에 투자하고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이 책에서 풀어주겠다. 2. 하루 1시간 전엄맘 경제 공부의 기적. 아이를 낳고 하던 공부를 그만뒀다.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공. 늦은 나이에 힘겹게 들어간 미국 명문대.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고 결국 입학하게 된 내 학교. 예민한 아이를 돌보느라 밤잠을 한숨도 못 자고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취소한 날. 너무 우울했다. 정말 슬펐다. 막다른 절벽에서 나는 결심했다. 돌아갈 길은 없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육아에 미쳐보자. 공부 못하는 열정을 육아에 쏟아보자. 그렇게 나는 경력 단절 전엄맘이 되었다. 육아하며 허리를 다쳤고 손목이 나갔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고 안면마비가 왔다. 너무 힘든 나머지 구한 이모님은 뭐 이렇게 까다로운 아이가 있냐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셨다.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 남편도 일을 그만뒀다. 원래도 일이 많지 않아 힘들어하던 남편이었다. 두통약을 입에 털어넣으며 매일을 버티는 남편이 안타까워 설득했다. 잠시 아이를 같이 돌보고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이후에 이 일은 진짜 후회했다. 매달 들어오던 돈이 사라지니 불안해하는 남편. 덩달아 동요하는 나.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몇 달째 돈은 없고 아이는 날마다 울고 마음이 너무 갑갑한 어느 날이었다. 아기띠를 하고서 무작정 교보문고로 갔다. 머리는 질끈 동여매고 민낯으로 칙칙했다. 택시를 탄 뚜벅이었다. 지갑에는 딸랑 카드 하나, 현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너무 힘들 때 나는 해답을 얻기 위해 책을 찾아 나선다.
운명의 책을 만날지 모른다는 바람. 이날도 그런 날이었다. 서점에 오니 비로소 숨이 쉬어졌다. 베스트셀러를 한번 돌아봤다. 무작정 책을 훑으며 걸었다. 그러다 토니 로빈슨의 머니를 마주했다. 표지에 쓰인 문구가 또렷이 보였다. 돈은 게임이다. 게임을 마스터하라. 뭐? 게임이라고? 강한 메시지를 느꼈다. 한때 게임 덕후로 시뮬레이션 게임의 여왕이었던 내가 아닌가. 다른 건 몰라도 게임이라면 잘할 수 있어. 대체 어떻게 게임으로 지금의 힘듦을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게임처럼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무엇인지 모를 운명 같아 두께가 5cm나 되는 책을 바로 사들고 나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총총 가벼웠다. 통통한 아이도 두꺼운 책도 전혀 무겁지 않았다. 어서 책을 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신들린 듯 책을 읽었다. 책을 읽던 어느 날이었다. 아이와 산책하다가 놀이터 옆 풀밭에서 네잎클로버를 우연히 발견했다. 네잎클로버? 뭔가 좋은 조짐인가? 읽고 있던 머니에 끼워 놓았다. 며칠 후 하나를 더 찾았다. 뭐지? 한 번도 신기한데 두 번씩이나? 여기에 원래 네잎클로버가 많은가? 의아했지만 뭔가 신비로운 기운을 느껴 두 번째 네잎클로버도 같은 곳에 끼워 놓았다.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네잎클로버를 찾지 못했다. 나는 뭔지 모를 끌림을 받아들였고 게임을 시작했다. 바로 1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이다. 투자를 시작하며 적잖이 놀랐다. 우선 내가 경제 상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다. 완전히 모르는 용어들에 어렵기만 한 투자 상식들. 나는 그동안 뭘 배운 거지? 나름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책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경제는 마치 공학기술처럼 따로 공부해야 하는 외딴 섬같이 느껴졌다. 내가 공부하는 만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계속 변한다는 사실은 나를 전율케 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 같았다. 매일같이 자라고 변화했다. 세상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려면 경제를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식견이 트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제 엄마들의 블루오션은 주식 투자다. 블루오션을 인터넷에 검색해봤다. 나는 심장이 뛰면 사전을 검색하는 습관이 있다. 이왕이면 머릿속에 강하게 남겨두는 것이다.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는 넓고 깊은 푸른 바다. 당신도 엄마 주식 투자자가 되면 된다. 엄마가 보는 눈은 다르다. 나는 먼저 시작했고 그래서 돈을 벌었다. 아직도 고기가 너무 많다. 혼자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함께 회사를 키우고 나라를 살리며 가정을 일으킬 수 있다. 무사람들은 주식 투자자들을 동학개미라고 부른다. 나는 동학개미가 되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여왕개미다. 각자 조용히 움직이지만 많은 알을 낳는다. 여왕개미로 오롯이 서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이 공부했다. 경제기사 확인하기. 매일 경제기사를 확인한다. 나는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경제신문이 가장 먼저 보이도록 설정해 놓았다. 경제신문은 여러 가지다. 정치 성향에 따라 보는 신문이 달라진다. 자기 성향에 맞는 경제신문을 구독하자. 그뿐만 아니라 성향과 반대되는 경제신문도 하나 정도는 같이 구독하자. 그러면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된다. 사실 종이신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긴 하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정말 시간이 없는 날은 기사 제목만이라도 쭉 살핀다. 그 중에서 나한테 와닿는 기사만 골라 읽는다. 이 정도만 해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경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경제 도서 읽기. 엄마 비는 경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추천 도서들을 잔뜩 쌓아놓은 상태다. 밑줄을 단단히 칠 각오로 책을 펼쳤는데 웬걸 내용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PER, NAV, 반대매매. 어려운 용어들이 잔뜩이다. 보다가 눈이 절로 감겨 첫날에는 그냥 책을 덮어버렸다. 다음날 다시 보는데 역시 진도가 나가질 않는다. 억지로 그냥 머릿속에 넣어본다.
밑줄도 쳐본다. 어떻게 꾸역꾸역 한 페이지를 읽어나갔다. 한 권을 다 읽는데 한 달이 걸렸다. 별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좋다니 꾸준히 하려 한다. 이런 엄마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독서법이 있다. 나 역시 처음에는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발췌 독이었다. 책을 완독하는 대신 목차를 완독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궁금한 내용만 체크해서 분류했다. 메타인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따로 체크해서 분류한 내용만 읽고 과감히 책을 덮었다. 그리고 새로운 책을 꺼내 또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냈다. 이런 방법으로 책을 읽으니 1시간으로 최대의 분량을 거뜬히 읽을 수 있었다. 수준에 맞는 정보를 찾아 읽어 나가니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다. 육아로 시간이 없고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엄마들에게는 이 독서법이 잘 맞을 것이다. 경제 채널 영상 보기. 나는 주식과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개 구독 중이다. 내가 즐겨보는 채널은 다음과 같다. 미국 주식 공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준. 경제 공부, 3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 부동산 공부, 단위TV. 그 외에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가진 사람들의 영상을 찾아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에 투자하며 권정우 주식TV를 본다. 영상을 볼 때 주로 1.5배속이나 2배속 기능을 사용한다. 시간 절약을 위한 방법이다. 요리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듣기도 한다. 이동 중에도 마찬가지다. 투자 커뮤니티 스캔하기.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은 아니지만 항상 들어가서 글을 훑어 제목을 읽는다. 특히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생기면 커뮤니티에서 그 종목 이름을 검색한 다음에 결과로 나온 모든 글을 꼼꼼히 읽는다. 커뮤니티에 알람 설정을 해놓고 내가 가진 종목에 관한 글이 올라오면 바로 그 글만 읽기도 한다. 내가 주로 방문하는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다. 가치투자연구소, 미국 주식 가치 투자 모임, 부동산 스터디. 이제 나는 알 것 같다. 2개의 네일클로버를 찾은 이유를. 하나는 나의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것이다. 공부의 힘은 크다. 공부는 돈과 만날 때 그 시너지가 배가 된다. 돈은 게임이다. 게임을 제대로 하려면 알아야 한다. 엄마들에게는 공략집이 필요하다. 스스로 부딪혀 많은 경험을 하고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을 쫓는다. 그러면 시간이 단축된다. 경제는 계속 흐르는 강물과 같다. 짬을 내어 매일 꾸준히 공부한다. 경제 공부는 습관이다. 60일만 해도 몸에 익는다. 경제를 공부해서 돈을 번 엄마들이 많다. 하루 1시간의 투자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